할 정도로 힘들어도 버티는 게 이 582년 개띠예요. 안녕하세요. 천궁개미 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 이 씨발놈아 내 한마디 할게 어? 어렸을 때도 네. 그 무슨 년 개띠 이런 건 몰라도 58년 개띠만큼은 에, 알았어요. 에, 에. 그 정도로 유명한 58년 개띠인데 또 58년 개띠분들 하시는 말도 또 있어요. 이 58년 개띠만큼 진짜 힘들게 살아온 나이대가 없다. 맞아요. 정말 힘들고 고량이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58년 무술된 개띠분들의 평생 운세와 네. 이 월별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8년이 왜 58년 개띠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죠. 억척스러워서 그래. 억척스러워서. 쉽게 말하면 끈기 아이콘이에요. 정말 우리가 개도 내가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요만한 개가 있고 큰 개가 있고 막 엄청나게 막 얘기하는데 이 58년 개띠가 진돗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개도 우리나라 내가 어떤 걸 보니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진돗개는 유전학적으로 늑대하고 가장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기질이 틀리다. 그런데 이 58년 개띠가 기질이 틀려요. 왜 우리가 보면 개띠들이 참 많잖아요. 경술 개띠도 있고 무술 개띠도 있고 병술 개띠도 있는데 다 정말 틀립니다. 근데 69살 되는 우리 이 무술생들이 인정도 많죠. 고통을 겪는 이 우리가 고문받는다 그러죠. 고문받을 정도로 힘들어도 버티는 게 이 58년 개띠예요. 자, 58년 개띠가 또 남자 여자가 또 틀려요. 남자는 이렇게 잘 참는데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바람이 많이 났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저 58년 개년이 말이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바람 피면 막 뭐냐 했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 됐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 사담 먼저 하고 넘어가야 돼. 옛날에 내가 처음 초년에 20살 때 전 볼 때는 어떤 여자가 바람 폈어. 근데 개띠였거든요. 근데 내가 어머 미쳤는가 봐. 세상에 남편을 놔두고 어머 저렇게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아유 큰일 났네 하고 막 실은 점도 안 빠졌어. 바람 폈다고. 근데 30대 돼갖고는 또 누가 점을 보러 왔는데 또 바람이 났어. 그땐 또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까짓거 자살하는 것보단 낫지 뭐 죽는 것보단 낫으니까 그래 마음 위안을 삼으세요. 40대 돼갖고 또 점을 보니까 어떤 년이 또 바람이 피어갖고 점을 보는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 늙으면 썩어주면 시큰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웃자고 이제 농담을 하지만 이 남자 개띠는요 무술생 개띠들이 정력가들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천간에 이제 무의 기질이 가지면 그걸 뽐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모양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가 우리가 꼬리가 싹 올라가 있잖아요. 꼬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고 막 하잖아. 그래서 무술생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끼도 많고 사람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관계도 잘하고 또 주변하고의 어떤 영향력도 크고 그런데 고집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왜? 내가 고생하고 희생했으니까 나만 희생하면 내 식구가 편안하니까 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강요해도 그냥 그거를 듣고 있는 게 개띠들이랍니다. 또 근데 비슷한 나이인데 정유생 닭띠는요 또 틀려요. 희생 강요 안 해요. 자기가 그냥 난 캔사라를 살고 싶어 하고 남자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틀려요. 그 희한하게 이 무술생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 주변만 잘 살면 돼.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 세대가 들어가서 열심히 사시는 그런 세대가 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을사년에요. 돈 버는 거 있으면 이분들이 병으로 다 돈이 나가요. 초년에부터 고생했는데 중년엔 조금 살만했어. 내가 이거 인생 참 재밌어 하고 그리고 또 웃긴 건 가정풍파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의 어떤 줄기 이분들이 신의 세계로 보면 중간에 무장의 기운이거든요. 이 무장의 기운이 들다 보니까 위에서는 눌러요 밑에서는 쳐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나마 돈이 30 이후 40서부터 풀려서 6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60살부터는 내가 깎아먹는 산이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내 걸 깎아먹으니까 지금은 앙상한 사과의 뼈대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좋지만 내년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할아버지가 그래요. 무술생 남자분들은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 거에 극도로 건강을 조심해라. 내가 내 건강을 안 돌보면 억울하고 분하다. 인생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포기도 잘해요. 자식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래 넌 너고 난 나야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분들도 많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운은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건강만 조심하시면 좋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병오년이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운이거든요. 하늘의 천마가 인간 세상에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들이 춤을 춰주는 그런 해운년에 하늘에서 이렇게 꽃이 날리면
되면 내가 그 꽃을 받는 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그것이 나한테 복신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기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몸만 건강하시면 89가지 운을 20년 운을 먹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명심하시고 신경 쓰셔서 위장관계, 간장,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라 그러죠. 이게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실 수밖에 없을 건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내년 수는 9살에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67살부터 아까 말씀드린 60살부터 갉아먹었던 운이 67에 어떻게 보면 뼈대를 다시로 다 세우는 운이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만 신경 쓰면 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내년 병원에는 내가 꽃을 피우리라. 꽃을 받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1월생들이에요. 1월생들은 스님이 많아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찾으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많아요. 목사님도 종교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 수전에 우리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 조금 고생을 하시니 차 조심, 길 조심, 낙마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2월생들이에요. 2월생들은 재개발에 투자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리정돈이 되는 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딱 떨어지게 2월생들이 다 잘 풀린다가 아니라 2월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골머리 아팠던 것이 좀 풀어져 나갈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의지 삼아서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월생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개띠 3월생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땅이 굳어져 갖고 봄에 이제 땅이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싹이 올라오는 잔디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시절이 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개들이 막 비비고 하잖아. 그 냄새를 좋아하고. 그래서 3월생들이 한량이 많아요. 이분들이 또 뭐라 그러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기술자로서 이름을 드높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 말고도 내 손기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자의 기운이 다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3월생들은 내가 새로운 일에 다시 들어가는 운이 작용을 한다. 대신에 이제 사람 보증 쓰지 말래요. 옛날에 보증 쓰면 내가 패가망신 한다 그랬잖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 사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써. 이 소리는 절대 3월생들은 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대요. 무술생들 4월생들입니다. 4월생들이요 교수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무술생 4월생들의 그 문학적인 어떤 기질은요, 그 우리가 보면 작가들 있잖아요. 노벨상 받고 하는 그런 예술적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 4월생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상 받을 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늦깎이가 됐더라도 뭐 작가로서 등단한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전환점이 늦게 다시 오니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띠 또 5월생이에요. 이분들은 운이 너무 좋아서 이만큼 큰 그릇에 비가 화자작 와서 좀 당기면 좋은데 쓰나미의 운이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도 뺏길 수 있으니까 절대 경찰에 시비, 그리고 누가 길 가는데 젊은 애가 시비한다고 의욕심 발휘하지 말고 피하시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검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5월생들 그렇게 꼭 알고 계시랍니다. 자, 여자간 남자간 똑같아요. 개띠 6월생들입니다. 개띠 6월생들은 아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센 고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시비를 하는 게 있을 거니 내년에 이 개띠들의 운이 시비수가 좀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6월생들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고, 나이 들면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왜? 좀 젊으니까 하는 소리를 못 들은 척도 해줘야 되고 못 본 척도 해줘야 세대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니까. 근데 콩콩 따지는 운이 들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띠 7월생이요. 내년에 암 수술할 수 있는 게 아주 크게 들어옵니다. 병액병살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뭐 그러면 뭐 뭘 어떻게 하고 살아란 얘기냐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안 좋은 거를 피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토정비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재밌게 옛날 정초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부러 앉아서 책을 놓고 막 토정비결을 들고 나는 뭘 조심하면 되겠네, 꽃이 피리라 하고 막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 이 7월생 분들이 오장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큰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들 하시고 음식을 가려 드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상가집 가시다든지 잔치집 가서 절 받은 음식 먹고 오면 한참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오장이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걸 얘기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이제
나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개띠 또 8월생입니다. 8월생은 내년에 이 7, 8월, 9월생이 다 똑같네요. 하얀에 칼 댈 일이 있대. 칼 댈 일이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 절대 싸움에도 따라들지 말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라. 7, 8, 9월생들은 저승 시황이 9시로 안 열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문이 조금 시황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말 상갓집 조심, 길 조심, 차 조심, 물 조심, 사람 조심. 9시에 조심할 양반들이 7월생, 8월생, 9월생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가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랍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개띠 몇 월생인데 안 맞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전보다 보면 그분들은 민증상도 틀리고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개띠 10월생은요, 원하는 거에 대한 꽃을 피우리라. 이건 뭐냐면요, 생각지도 않게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연락 두절을 했어. 아니면 딸하고 연락 두절했어. 늦게 또 황혼 이혼을 했어. 이런 식으로 깨지려고 했던 거가 도로 이렇게 붙어진대요. 그래서 다독다독해지는 운이니까 오해를 풀으리라. 식구들 간에 화목이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술생들이 한번 삔또가 상하잖아. 그럼 다시는 안 봐요. 그래서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술생 69의 11월생들은요, 타관객지에 전원주택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분들이 이제 조금 수가 엉망의 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